국회로 와 주십시오. 저기 잘 들어오시면 저도 처음 몰랐는데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코를 훌쩍훌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후 보루입니다.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운전하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라이브로 찍거든요. 담 넘어가는 장면. 저 장면이 자, 이렇게 들고. 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훌쩍훌쩍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저기 저는 몰랐는데. 부인 맞죠? 네. 네. 그 운전하면서 우신 거야 보니까. 네. 대표님은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자,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가면 못 돌아온다는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그죠? 본인도 그 생각하셨고. 저는 뭐 50% 이상.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2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몰락, 권력의 독이 된 욕심이 삼킨 최후. 여러분, 이 역전의 드라마 보셨습니까? 감방문을 외치던 그놈이 정작 자신이 철창신세라니, 이런 삶의 아이러니를 코미디라고 해야 할까요?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 적을 찍어 누를 때 그 순간부터 자신의 감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대가. 내라는 뭐? 탈세? 비선실세?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쏟아붓던 허위 프레임이 오늘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의 방패가 아니라 거짓의 창이 된 나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5년 뒤 통일 대통령 꿈까지 꿨다는데 그 꿈 이제 감방벽의 액자로 걸리겠네요. 몰락의 3단계 분석, 욕심, 광기, 파멸. 1단계 임기 끝나도 권력 놓지 않겠다는 욕심. 2단계 적대 세력 숙청이란 이름의 광기. 3단계 국민의 분노에 짓밟힌 파멸. 문제는 김건희까지 휘말렸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가 감방 동거? 역사에 남을 흑역사 챕터 추가 예정. 이 모든 게 개인 욕심 때문이라면, 윤석열이 국민보다 김건희를 선택했다면 우린 왜 2년간 이 광기를 지켜봐야 했나요?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비극이 증명하는 건 오직 하나. 욕심은 스스로를 먹는다는 진리. 이제 감옥 간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윤석열.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다음 권력자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눈은 감옥보다 어둡지 않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새로운 독재를 막는 방패입니다. 공유는 분노, 알림은 경계, 댓글은 무기. 함께 외칩시다. 다신 권력에 속지 않겠다. 구독자분들은 아직은 몰랐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 모르세요 하는 거죠. 그래도 건희는 아직 살아있네요. 지나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애초부터 5년만 하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욕심과 탐욕을 버렸다면 임기 채우고 했을 텐데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은 결과죠. 건희가 통일 대통령 하려고 했다잖아요. 미친 값! 사표 만들다가 내란 속에 만든 당신, 이재명이 싫다고 윤석열을 뽑은 죄. 여러분, 이재명이 싫어서 사표 만들겠다 하는 분들, 당신들이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내란 수괴가 탄생한 이유 알고 싶으세요? 그건 바로 당신들의 기계적 중립 때문입니다. 사표의 배신, 내란 수괴를 만든 죄. 당신이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사표를 던진 순간 그 표는 윤석열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이재명이 싫다 하는 이유 하나로 눈을 감은 당신, 그 선택이 바로 내란 수괴를 만든 것입니다. 기계적인 중립, 그것은 암묵적인 동조입니다. 투표 안 한 놈, 이직한 놈, 사표 던진 놈 다 한 놈들입니다. 빨갱이 짱깨 타령, 정신병원 짱깨, 욕설이 난무하는 빨갱이 타령, 짱깨, 타령,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빨갱이? 중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짱깨? 당신들 머릿속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셨죠? 병신은 자기가 병신인 줄 몰라요. 좋은 예시까지 있네요. 당신들입니다. 투표의 무게, 역사가 증명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국민의 투표로 독재를 끝냈습니다. 2022년 당신들의 사표는 독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당신이 투표를 외면한 순간 그 자리는 독재자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깨달으세요. 사표는 배신입니다. 당신이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사표를 던진다면 그건 윤석열을 투표 안 한 놈, 이직한 놈, 사표 던진 놈 다 한 놈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라.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전과 후로 나뉩니다. 왜? 기존 기득권자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 극혐하는지 오늘 이 주제가 핵심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 권력자들이 숨기는 진실. 여러분,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권력 없는 국민만을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재벌, 검찰, 언론사, 건설사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들이 숨기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벌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재벌들은 상법부를 무시하고 합법적 경영을 외면합니다. 이재명은 이를 철저히 통제할 것입니다. 법대로만 경영이라 하는 그의 한마디에 재벌들은 벌벌 떠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 특권은 사라지고 공정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막으려 혈안이 된 겁니다. 건설사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건설사들은 법을 어기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재명은 안다이탁을 외치며 이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불법 공사로 이익을 챙기던 그들은 이재명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동자의 목숨이 돈보다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두려워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법을 무시합니다. 이재명은 초과도한 노동시간을 철저히 통제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플랫폼 기업들은 벌벌 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동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막으려 합니다. 언론사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언론사들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입니다. 이재명은 징벌적 손배상으로 이를 응징할 것입니다. 진실만을 전하라 하는 그의 외침에 언론사들은 벌벌 떱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실만이 흐르는 언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두려워합니다. 검찰 기재부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검찰과 기재부는 특활비로 세금을 축냅니다. 이재명은 권력 축소를 외치며 이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에 권력자들은 벌벌 떱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은 국민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을 막으려 혈안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 그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 싸웁니다.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국민의 힘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라.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전과 후로 나눕니다. 국민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절묘한 한 수. 내란 진압을 막은 법률가의 전략. 여러분, 이재명이 법률가로 살아온 경력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한덕수 탄핵 과정에서 그가 선택한 전략, 이 한 수가 내란 진압을 막을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 한덕수 탄핵 사유를 총리 시절로만 한정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최상목은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반대한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은 수석 권한대행 시절 위헌행위 8을 추가했습니다. 이 한 수로 최상목의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법률가의 머리, 정치가의 눈썰미, 이게 진짜 프로입니다. 권력의 사슬을 끊는 법적 전략. 이재명은 탄핵 사유를 총리 시절 플러스 권한대행 시절로 확장함으로써 대행의 대행이라는 꼬리 물기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이걸 안 했다면 자기 권력자들이 때라리라는 미명하에 무제한 위헌 행동을 했을 겁니다. 법을 아는 자가 권력을 쓰면 국민의 방패가 되지만 법을 모르는 자가 권력을 쓰면 폭정의 도구가 됩니다. 한덕수가 직무정지를 인정한 건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헌법 조항과 시민의 지지로 압박한 결과죠. 법률가의 냉정함 플러스 정치가의 열정. 이 조합이 권력의 오만을 무너뜨립니다. 이재명이 율사로서 가진 진감과 국민에 대한 믿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자만이 진짜 리더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없었다면 최상목은 계엄령으로 내란을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영원히 권력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투표장에서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사표 던지는 건 이런 악순환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법률적 식견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재명을 선택하세요. 앞으로 100년 후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2024년 한 법률가의 전략이 독재의 씨앗을 말렸다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나는 이재명을 지킨다 적어주세요. 민주주의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표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진짜 표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의 불씨를 키우며 나라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으로 정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국가의 위기를 고의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은 명분 없이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체제 전복을 위한 발악입니다. 탄핵 뒤엔 헌재 장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 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의 유산을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선택까지 무시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
이미 그들의 정체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일모도 투연, 갈 길 먼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예산을 적폐로 만듭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오직 윤석열 독재를 위한 길만 닦는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당입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30%는 중맹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침몰의 공범입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고립되며 안보는 북한의 웃음거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뿌리를 흔 모든 시스템을 적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약속한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생 테러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표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권력 독점과 국민 통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을 되찾으라.